골드디렉터 정보길 사장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린 나이 골드디렉터 정보길 인사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저 뒤에 서 있는데 내가 몇 살이지? 어린 나이 때라고 하시고 옛날이라고 얘기해 주시니까 제가 올해 30밖에 안 됐어요. 농담이고요. 이제 40 돼가요. 저를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이제 어린 나이부터 화장품 유통사업을 전개를 했고요. 우리 아마 20대 초반인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제 화장품 유통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그때만 해도 그 사업이 화장품 사업이 블루오션이었어요. 그때 무슨 설명을 드렸냐면 화장품 사업은 IMF에도 끄떡 없는 사업이다. 왜냐하면 IMF인데도 불구하고 시장 매출이 계속 상승하는 사업. 왜냐하면 아빠들이 돈을 못 버니까 엄마들이 출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필수 아이템 화장품을 사셔야 돼요. 그래서 3가지 바르면 5가지 사시고 말다 보니까 화장을 안 하시던 분들도 화장을 하게 되시고 그래서 블루오션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처음 사업하면 쉽지는 않아요. 이 화장품 유통 사업이 거래처가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근데 한 2년 만에 매출이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해서 한 4년 했을 때는 브랜드 자체적으로는 탑 매출을 찍었어요. 전국에서. 그래서 그걸 한 3년 정도 유지할 때는 주머니가 좀 빵빵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 술을 먹어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수입이 굉장히 좋았죠. 근데 그게 계속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이대로 인생이 성공했어. 이제 나는 이렇게 누리면서 살 거고 이대로 한 10년이 지속된다라고 하면 모자라서 건물도 하나 살 거고 그게 이제 30대 중반쯤 되면 건물을 하나 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한 6층짜리 조그만한 건물에서 한 400~500만 원 정도 나오는 월세 수입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살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저희 와이프가 아마 그거에 반한 것 같아요. 다른 매력은 별로 없는데 와이프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되게 미안하게 결혼한 해에 제2의 금융위기가 왔어요. 매출 절반이 됐어요. 수입도 절반이 됐죠. 그래서 제가 우리 와이프를 위로했어요. 내년에는 괜찮을 거야. 내년에는요 한 해가 더 지났더니 또 반이 됐어요. 반의 반절이 됐어요. 이제는 바닥을 쳤으니까 올라갈 거야. 라고 해서 한 해를 더 기다렸어요. 또 반절이 났어요. 바닥을 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바닥을 분명히 쳤어요. 근데 파고 들어가더라고요. 끝이 안 나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와이프를 설득할 방법이 더 이상이 없죠. 그러다가 이제 내가 타오를 접고 다른 일을 찾아볼까 했는데 이미 나이가 30대 중반이 넘어버렸고 이력서를 내려고 봤더니 35세까지만 받아요. 그래서 이력서를 낼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력서를 낼 데가 없어서 어디를 알아봤냐면 이제 막 알아봤더니 그 잡코리아 이런 데 알아봤더니 제가 할 일은 택배 그리고 택시기사 이런 운수업 쪽으로 아니면 퀵서비스 아니면 야간에 대리운전 이런 거밖에 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암울했어요. 그리고 자영업을 나름 한 15년 이상 했는데 또 자영업을 제가 못해서 망했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도전해봤을 건데 굉장히 나름 잘 됐었고 열심히 했었고 노하우도 충분히 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인력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경기 침체라는 중요한 건 거래처가 없어졌고요. 제가 유통사업 그래서 여기 강남부터 김포공항까지 거래처가 한 128개 정도 있었어요. 중요한 건 마지막에는 거래처 40개로 줄어버렸고요. 자,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길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저 가게 잘 되네. 그리고 내년에 보면 없어졌어요. 그 간판집이 돈 벌겠다. 가게들이 이렇게 많이 없어지니까. 근데 알아봤더니 동네 간판집도 한 10개, 15개씩 못해요. 경쟁이 과도하다 보니까 간판집도 망해요. 화장품 가게 망하면 뭐 들어오는지 아세요? 그 자리에? 핸드폰 가게가 들어와요. 근데 동네에 화장품 가게가 굉장히 많았어요 예전에. 근데 없어지고 다 핸드폰 가게가 되다 보니까 이번에는 핸드폰 가게가 망해요. 핸드폰 가게 망하면 뭐 들어오는지 아세요? 부동산 들어와요. 부동산. 볼 리가 없어서 그 못 좋은 자리에 싸게 들어와요 부동산이.
예, 근데 부동산이 빠져나갈 때 커피숍이 들어오더라고요. 요즘 커피숍 엄청 많죠. 예, 예전에 노래방 부는 것만큼 많아졌어요. 예, 한 건물에 앞, 뒤, 옆 이렇게 막 3개씩도 있고 막 이래요. 가격 경쟁도 막 천차만별이죠. 중요한 건 저한테 대한 기회가 이제 없다라는 거죠, 사회에서. 그래서 되게 암울했었어요. 근데 다행히 유산 제품 먼저 섭취해서 건강이 좋아졌고 제품에 대한 거부감은 없었지만 사업에 대한 거부감은 있었어요. 이 네트워크 사업, 정말로 네트워크이지. 다단계라고 저는 그렇게 처음에는 인식했어요. 다단계 그거 나쁜 거야. 사람들한테 피해 주는 거고 잘못하면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들으면 안 돼. 들으면 세뇌돼. 안 돼. 이랬다고요. 근데 중요한 건 위기가 왔고 그 기회를 해칭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럼 속는 셈치고 한번 들어보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거짓말을 그렇게 좋은 얘기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야 어떻게 세상에 그런 거짓말을 하냐 대놓고.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 4개월 동안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 거짓말 내가 밝혀내리라. 못 밝혀냈어요. 한국에는 없더라고요. 그걸 밝혀낼 자리가. 그래서 짧은 영어를 가지고서 외국 사이트에 막 들어가서 찾아봤는데도 없어요. 피해 사례가 없어요. 이 회사가 매출이 안 나오나? 그래서 매출 봤더니 매출도 괜찮아요. 근데 왜 피해 사례가 없지? 그리고 여기서 한 얘기가 거짓이 없다라면 내가 사업을 해봐야겠다라고 다시 한번 왔어요. 그래서 설명을 들었는데 쉬울 것 같아요. 이 사업 하면 금방 돈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하게 됐어요. 바로 이 보상 플랜 때문에 그렇다. 왜냐하면 유산화 보상 플랜이 너무 쉬워요. 헷갈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 듣고 이거야 라고 했던 거 오늘부터 지금부터 회사하고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자, 회사 설명 드리기 전에 일단 현실, 저만 이렇게 어려운 현실 속에서 살았나? 아니거든요. 대한민국 현실이 굉장히 다 비슷해졌어요.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2030년도가 되면 인간이 130세 기대 수명을 갖고 살 수 있대요. 130세 여기 한 100년 이상 사셔야 될 분들도 있으시죠? 중요한 건 130세까지인데 우리가 먹고 살 걱정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UN 미래 보고서라는 책에 나와 있는 책이고요. 요즘에는 2030년에 2050년, 2080년에 대한 책도 나와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앞으로 사람이 기계하고 경쟁을 하고 살아가야 된대요. 여기 나는 기계하고 싸워서 이길 자신이 있다. 이런 분 계신가요? 제가 스파링 한번 붙여드릴게요. 기계를 인간이 이길 수가 없어요. 얘가 잠을 안 자요. 계속 일을 할 수 있어요. 자, 중요한 건 한 해에 대학교, 요즘 젊은 사람들이 대학교를 졸업하는 한 해 학생 수가 50만 명이 넘어요. 그 중에서 중요한 건 취업자가 59%. 이거 좀 많지 않은가?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자영업자도 그렇고 시간제 알바도 여기 들어가 있어요. 자, 경제력이 하나도 없는 미취업자가 22만 명씩 늘어나고 있어요. 1년에. 자, 보통에는 대학 졸업자가 이렇게 많다는 건 취업을 하기 위해서 대학교를 나왔지 자기의 학문을 넓히려고 대학을 나온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취업이 안 되고 있다. 또 요즘에 이런 얘기 있어요. 20대 60%가 취업을 포기했대요. 취업 포기하고 뭐 할까요? 취업 포기하고 스펙 쌓기 해요. 어차피 취업 안 될 거니까 4년, 5년 동안 스펙 쌓고 나이 30, 31에 취업을 하겠다. 이렇게 마음먹은 젊은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제 친구들도 아직 장가를 안 간 친구들이 있어요. 자, 이 친구들한테 집에서 쪼죠. 왜 장가 안 가냐, 사지 멀쩡해서 이렇게 얘기하지만요. 현실적으로는 장가가 갈 수 없어요. 자, 남자가 30살에 취업을 했다라고 쳐보세요. 자, 35까지 얼마 모을 수 있게요? 한 1년에 1,000만 원씩 모을 수 있겠나요? 아니요. 남자분들 다 아니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면, 자, 나는 내 딸을 35에 5천만 원도 없는 사람한테 시집 보내겠다.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그러니까 남자들 장가 가기가 힘들어졌어요. 이제 장가 가려면 어떻게 되냐면 그 정도 모아놓고 대출을 받든지 아니면 집에서 원조를 받아야지 서울에서 전셋집 작은 거 하나 마련해서 결혼할 수가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이 결혼도 늦어지고 또 마찬가지로 누가 결혼 늦게 해요? 여자들도 결혼을 늦게 하죠. 요즘에는 35이 늦은 게 아니다라는 거죠. 자,
한 해에 대기업 일자리가 33,000개. 이게 몇 년도예요? 2013년도 얘기고요. 14년도는 이게 28,000개로 줄었어요. 예, 대기업에서 인원을 점점 줄여요. 예, 계속. 자, 평균 취업 나이가 26세인데 여자는 24세, 남자는 28세. 군대를 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 남자들은 28세. 이것도 빨리 취업한 사람들을 얘기해요. 자, 근데 퇴직 나이가 문제죠. 예, 퇴직 나이가 평균 퇴직 나이가 51세라고 되어 있는데 최강 퇴직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48세, 48세. 자, 좋은 회사일수록 빨리 잘려요. 예, S전자 있죠, S전자. 예, 삼땡전자. 예, 거기가 평균 퇴직 나이가 45이래요. 근데 취업 나이가 거기가 30이죠. 30에 취업해서 25년이라면 퇴직해야 돼요. 좋은 회사인가요? 근데 돈을 많이 줘요. 좋은 회사인가요? 대답 어렵죠. 근데 일도 굉장히 많이 시켜요. 네, 제 친구가 삼땡전자의 지금 책임이에요. 중요한 거는 아기를 낳고 100일 동안 아기 얼굴 2번 봤대요. 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난 할 수 없어. 난 삼성의 개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삼성 관계자 있으시면 죄송해요. 네. 자, 퇴직하는데 대부분의 이유가 뭐냐면요. 예, 31%가 폐업. 나는 회사를 다니고 싶은데 회사가 문을 닫았어. 예, 회사를 갈 수가 없죠. 그리고 예, 22%만 정년을 예, 경험하게 되고요. 나머지 33%가 예, 건강 문제로 예, 퇴사를 하게 되고요. 나머지 기타 이유들로 예, 퇴사를 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예, 근로자의 월 51%가 예, 한 달에 200만 원 이하의 수익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30대, 40대, 제가 딱 30대, 40대예요. 근데 부모를 모시는 마지막 세대거나 부모를 모시지 않는 1세대가 되는 거죠. 저는 부모님하고 같이 살아요. 지금 제가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건 아니에요. 예. 왜 웃으세요? 같이 살잖아요. 중요한 건 예, 부모님이 절 데리고 살아요. 네. 감사하죠. 예, 집 걱정 안 해도 돼요. 예, 중요한 건 예, 노후 준비가 이제는 예전에는 40대, 50대의 얘기였어요. 이제는 20대들도 노후 준비를 해요. 노후 준비를 왜 퇴직 나이까지 열심히 일해도 노후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20대들도 노후 준비를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대한민국 사는 모든 성인들은 예, 노후 준비가 시급하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문제점이 바로 이 사회적인 예, 건강 문제. 자, 예전에는 50대, 60대들만 아팠어요. 근데 지금은요, 성인병이라는 말이 없어졌죠? 왜일까요? 이미 고혈압, 당뇨 이런 병들이요, 10대 아닌 영유아기 때도 걸려요. 이제 8살짜리가 소아당뇨에 걸리고. 자, 이게 그러니까 성인병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졌죠. 그만큼 전 연령층으로 건강 문제가 시급해졌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준비 안 된 100세는 나에게도 국가에게도 제한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왜일까요? 왜 국가에게 제한일까요? 나에게 제한일 수 있지만 의료보험, 국가 예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의료보험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문제가 우리나라 이제 고령사회가 되어버렸어요. 노인 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국가 예산이 예, 이 노인들의 의료비로 굉장히 많이 지출되고 있다. 국가 경제가 흔들릴 만큼. 여기서 문제다. 자, 직장인들만 이렇게 아무런 게 아니에요. 제가 자영업을 한 5년 정도 했는데요. 그 중에 한 10년 동안 예, 대출금이 있었어요. 자, 1년에 한 100만 명에서 120만 명이 창업을 하고요. 그 중에 약 한 89만에서 90만이 폐업을 해요. 굉장히 많은 숫자. 아까 얘기는 한 5%만 성공한다라고 얘기 들으셨죠? 예, 이게 바로 그 자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개인 사업자 56%가 월 100만 원 이하의 수입을 벌어간다는 거고요. 개인 사업자들 중에서 돈을 한 푼도 벌지 못하고 치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가세요? 일은 하는데 돈을 못 벌어. 왜일까요? 장사가 안 되죠. 네, 장사가 안 되는 건 둘째 치고, 예, 내가 시작할 때 빚을 내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조금 벌어서 가게세 내고 이자 갚으면 한 푼도 벌어갈 수 없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100만 원 이하의 소득자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고요. 자, 자영업 평균 대출 금액이 1억 2천만 원이다. 제가 10년 동안 대출금이 있었어요. 처음 시작할 때 창업자 대출을 받았고요. 그 창업자 대출을 몇 년 만에 다 갚은 다음에 운영자금 대출을 받아갖고 또 사업을 진행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예, 많이 벌었어도 예, 나가는 금액이 꽤 크고 예, 그렇게 돼버리죠. 그리고 폐업할 때는 손해가 따라와요, 항상. 그래서 다 버린 게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왜 이러냐면 유통 방식이 바뀌어 버렸어요. 예전에는 생산자가 총판한테 물건을 공급했고요. 그리고 총판이 대리점한테 공급했고, 대리점이 소매점에 공급했고, 소매점이 소비자한테 물건을 공급하면서 각 단계별로 마진들을 다 봤어요. 이익들을 가져갔다고요. 그 중에서 제가 하던 게 바로 이 대리점이에요. 자, 이 대리점에서 소매한테 물건을 줄 때 안 남아도 30에서 40%는 남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유통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요. 생산자가 총판한테 2배 받아먹고, 총판이 대리점한테 2배 받아먹고, 대리점이 소매점한테 2배, 소매점이 소비자한테 2배.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1,000원짜리 제품을 10,000원 넘게 주고 사시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조금 더 합리적인 방식이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대형마트. 그래서 이 대리점과 소매점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대리점 마진도 가져가고 소매점 마진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형마트는 많이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싸게 줘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20에서 30% 정도 제품을 더 싸게 공급해도 사람들이 몰리고요. 장점이 있죠. 모든 물건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보기가 너무 편해졌어요. 시장에서 장보면 시장을 한 바퀴 다 돌아야 내가 필요한 거 살 수 있었는데 마트는요, 한층만 돌아도 내가 필요한 걸 다 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대형마트가 활기를 치니까 소매점, 대리점이 죽어날 수밖에 없는 구도가 돼버렸죠. 자, 대형마트가 처음 들어왔을 때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시장 상권 다 죽이네, 국내 상권 다 죽이네, 불매운동도 막 했어요. 이 보신 분들 기억나시는 분들 있으시죠? 네. 지금 불매운동 하시는 분 있나요? 아직도? 그럼 안 가시는 분 있나요? 다 가죠. 왜요? 처음엔 안 좋은 거라면서요. 네. 유통의 흐름이 바뀌 이제는 문화가 돼버렸어요. 안 가면 바보야. 싸게 파는데 굳이 비싸게 동네 앞 슈퍼를 이용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더 현명하게 한 번 더 바뀌었어요. 그게 바로 이 네트워크마케팅 직접 판매 방식으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생산자하고 소비자가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다이렉트 셀링 직접 판매로 시대 흐름이 바뀌어가고 있고 이미 이 바뀌는 시작이 됐어요. 앞으로 바뀔 거다도 아니고 이미 시작이 진행이 돼가고 있고요. 굉장히 많은 부분 벌써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직접 판매 마케팅이 합리적인 소비와 그리고 수익의 기회를 소비자들한테도 제공해 준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자, 내가 물건을 구매해서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사업권이 생기고 그로부터 엄청난 수익도 벌어갈 수 있는 사업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네트워크 마케팅은 장점이 이래요. 직원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쫄딱 망해도 다시 시작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사무사업, 무자본, 무점포, 무경업, 그리고 부업으로도 충분히 가능해요. 그리고 상사의 통제, 시간, 장소 제약이 없다. 제가 예전에 저희 집사람 회사에 회식하러 갔었어요. 같이 갔었어요. 저는 직장 생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자영업만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오신 분들이 다 와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 용의 아들이라 그랬나? 뭐 신의 아들이라 그랬나? 뭐 이러더라고요. 이게 바로 상사의 통제와 시간, 장소의 제약이 없는 사업을 했기 때문에 자, 상속이 가능하다. 제가 유선화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가 이거예요. 저는 살면서 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원망만 하고. 우리 조상님들은 강남에 땅 한 평 안 사놓고 뭐 하셨나? 땅 한 평만 있었어도 내가 이렇게 살진 않았을 텐데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조상님이 됐을 때 우리 후손들이 이렇게 우리 조상님은 그 네트워크 하나 안 해놓고 뭐 하셨나? 바로 네트워크 사업이 상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이 사업을 선택한 주 이유라고 보시면 되고요. 글로벌 비즈니스가 가능해요. 자, 외국에서도 가능해요. 한국에서도 가능하고. 제가 갑자기 내년에 캐나다로 이민을 가면 그냥 거기서 그대로 하던 거 그대로 하시면 사업이 전개가 돼요. 캐나다에 살다가 또 지겨우면 뉴질랜드로 가서 또 거기서도 지겨우면 또 중국으로 가서 그렇게 살면 돼요. 자,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만약에 네트워크 사업이 100만 원, 200만 원 버는 사업이라고 했으면 저는 시작도 안 했어요. 500만 원 버는 사업이면 안 했어요. 주 1000 이상 벌 수 있어서 제가 시작을 했어요. 한 달에 4천, 연봉으로는 5억 정도 충분히 벌 수 있죠. 유산에서 가장 많이 버시는 거 얼마 버신다고요? 한 해에 55억 넘게 버신대요. 제가 더 잘생겼어요, 그분보다. 그래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자, 영원한 권리 수입니다. 제가 건물주가 되고 싶었던 이유가 이거죠. 일 안 하고 배짱이처럼 먹고 놀고 싶었어요. 근데 유산화가
충분히 될 것 같아요. 백장이처럼 연봉 5억씩 받으면서. 네. 자, 이게 네트워크 싸움이다. 그래서 쉽게 정리하면 이래요. 리스크 없이 자유롭게 누구나 할 수 있으면 큰 성공이 가능한 사업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요. 자, 네트워크 마케팅 21세기는 네트워크 시대다라고 이미 유명한 박사들, 과학자들, 경제학자들이 다 얘기하고 있고요. 대한민국에 내놓으라는 경제학 교수들도 다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중요한 건 제가 자료를 안 만들어놨고요. 예, 한국에도 벌써 840만 명이 회원가입이 되어 있으세요. 자, 한국이 몇 명이에요? 예, 5천만 중에 840만 명이 선택했다라고 하면 나쁜 건 아니겠죠, 일단. 그렇죠? 전 국민의 약 5분의 1이 나쁜 사람들은 아니니까, 그죠? 예, 그리고 매출이 얼마예요, 지금? 6조 원이고요. 앞으로 30조 시장을 바라보고 가는 시장이에요. 자, 이 30조 시장으로 바뀔 때까지 내가 네트워크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매출이 남들이 다 가져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로 만드셔야 되고요. 스티븐 코비 박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오늘날 네트워크 마케팅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멋진 사업의 기회와 재정적인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라고 했어요. 자, 이분만 그랬냐? 아니죠. 도널드 트럼프도 다시 해야 된다라고 하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시작하겠다라고 했고요. 자, 로버트 기요사키는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책을 쓰신 분이고요. 이분은 돈을 벌려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라라고 되어 있고요. 자, 빌 게이츠가 다시 시작해야 된다면 네트워크 마케팅 하겠대요. 이런 생각을 왜 했지 잠깐 고민해봤어요. 왜냐하면 내가 빌 게이츠면 다시 시작해도 컴퓨터 사업을 할 것 같은데, 근데 답을 얻었죠. 이제는 컴퓨터 사업에서 자기도 승산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하겠다라는 거죠. 자, 이미 컴퓨터 시장은 포화되어 있어요. 자, 이분은 폴 제인 필저라는 분이고요. 굉장한 경제학자고 미래학자고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을 역임하신 분이고요. 30세 때 이미 천만장자 대열에 오른 분이 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21세기에는 돈을 버는 방법이 두 가지다. 하나는 건강 사업이고 하나는 직접 판매 사업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걸 두 가지 다 갖고 있는 게 바로 유사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돈 버셔야죠. 그렇죠? 그러려고 여러분들 오신 거잖아요. 여기 제품 먹고 싶어서 여기 오신 분 있나요? 아니요. 네, 제품은 그냥 집에 있으셔도 택배가 알아서 와요. 여기 안 오셔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돈 버시려고 여기 오셨잖아요. 그래서 돈을 버시려면 회사를 굉장히 잘 선택해야 돼요. 제가 타사 네트워크 설명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설명들을 너무 많이 하세요. 계산기 두 번만 두들겨 보면 답이 나와요. 제가 대학교를 원래는 97학번인데요. 07학번에 가서 10년을 늦게 간 이유가요. 계산기를 두들겨 봤더니 답이 안 나와요. 대학을 나와서 돈을 벌어서 30살까지 모은 게 얼마인가 계산해봤더니 한 2천만 원 정도 될 것 같더라고요. 대학을 안 나오고 벌면 얼마지? 라고 했더니 30살에 8천이더라고요. 네, 모은 것만. 그래서 그럼 대학교로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30살까지 버텼어요. 중요한 건 30살까지 버텼더니 이제는 압력이 들어와요. 너는 가방끈이 짧잖아. 열받아서 대학교로 갔어요. 그리고 4년 만에 졸업을 했어요. 자, 계산기 몇 번만 두들겨봐도 할 수 있는 그런 거짓말에 절대 속으시면 그 회사에서 절대 성공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유사나는 다르다라는 걸 설명드리고 싶어요. 자, 회사 안전해야 돼. 회사. 제가 얘기했죠. 우리 조상님은 네트워크 마케팅 안 해놓고 뭐 했나 이랬는데 저는 나름 성공했지만 회사가 없어지면, 회사가 망하면 여러분들도 다 실직자 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만 실직자가 아니라 회사가 없어지면 연구소이고 뭐 이런 거 다 필요가 없어져요. 그래서 회사가 튼튼해야 돼요. 유사나는 기체가 하나도 없는 회사예요. 자, 제품 독창적이어야 돼요. 유사나가 제품 좋게 만들어서 잘 팔았더니 한국 사람들 잘하는 거 있죠. 뭐요? 모방. 금방 따라 만들어요. 근데 유사나가 제품력이 원칙 탁월해서 아무리 좋게 만들고 레시피를 공개해줘도 만들 수가 없어요. 똑같이. 그래서 제가 유사나 제품을 선택한 이유고요. 자, 그리고 보상 정직해야 돼요. 자, 보상이 정직하다는 게 어느 회사는 뭐 준다고 한 돈 안 주나? 안 줘요. 안 주는 회사도 있어요. 그리고 또 정직하다는 게 뭐냐면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나는 3% 받아가고 가만히 앉아있던 우리 스폰서는 20% 받아가. 이거 정직한가요? 아니요. 이거 군대 같아요. 나 병장이고 이등병 들어오면 나 밥 먹기 싫으니까 니가 가서 먹고 와. 대신 내 배 불러야 돼?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성공 시스템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성공 시스템이 타 회사에서도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가서 들어보면 그냥 제품 설명하고 판매 스킬만
성분을 안 가르쳐줘요. 그래서 너무 황당했어요, 처음 왔을 때. 근데 판매 수출이 아니라 사람들이 건강해질 수 있는 정보, 그리고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 이 사업의 기회의 정보를 제공만 하면 돼요. 예, 그리고 스폰서가 파트너를 도와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에요. 파트너가 돈을 못 벌면 스폰서도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파트너가 분명한 건 돈을 벌게끔 지원을 해줘야 되고, 보상 플랜 체계 자체가 그렇게밖에 안 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타이밍, 트렌드. 한 10년 뒤에, 이런 말이에요. 한 10년 뒤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기회는 없다.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유산을 알게 되겠죠. 저를 통해서,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같이 좋은 시기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트렌드. 자, 지금은 건강이 트렌드를 넘어서 문화가 돼가고 있어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 그래서 아침에 텔레비 틀면 하루 종일 텔레비를 본 적은 없지만 하루에 한 40개 이상의 건강방송이 하는 걸로 알고요. 지금은 홈쇼핑에서도 건강제품을 팔아요. 3년 전에만 해도 거의 보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많은 건강제품을 홈쇼핑에서 판다. 그게 건강이 트렌드를 넘어서 문화가 돼버렸어요. 그 유산화도 건강을 따라서 문화가 돼버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렌드, 그래서 타이밍이 너무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유산화에서 간단하게 소개하고 보상 플랜 넘어갈게요. 자, 마이런 웬츠 박사님께서 만드셨어요. 이분은요, 세포를 연구하시던 세포학 박사세요. 자, 세포를 연구를 왜 하셨냐면 바이러스 진단시약을 만들기 위해서 세포를 연구하셨고요. 그냥 세포를 배양하셨을 때는 바이러스를 주입하면 죽어버린대요, 세포가. 그래서 연구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강력한 인체 세포를 배양하는 기술이 필요해서 이분이 그거를 개발하셨는데, 자, 그래서 바이러스가 넣었을 때 죽지 않아야지 바이러스 진단시약을 개발할 수가 있대요. 근데 중요한 건 그 기술을 갖고 인체 세포,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회사를 설립하게 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974년에 걸 연구소, 이곳이 바로 바이러스 진단시약을 만들던 곳이고요. 30개 이상의 바이러스 진단시약을 개발하셨기 때문에 이분은 전 세계에서 쓰는 로얄티만 가지고서도 충분히 부를 경험하실 수가 있어요. 바이러스 진단시약 하나 가지고 3대가 먹고 산대요. 30대면 안 보이죠? 아마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도 이분은 돈을 받으실 것 같아요. 근데 74년도에 이 걸연구소를 매각해버렸어요. 과감하게. 그 수익이 좋은 걸연구소를 매각하고 92년에 유산 헬스사이언스를 설립하셨어요. 왜요? 이분은 제가 봤을 땐 제 생각이지만 돈에 대해서 더 이상 관심은 없어요. 이제. 그래서 자기가 가진 기술력을 갖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제품을 공급받아서 건강해지기를 희망하면서 유산 헬스사이언스를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사업하다 보면 이런 얘기들 해요. 왜 유산은 TV 광고 안 해요? 제가 반문해요. TV 광고에서 헬스팩이 40만 원이면 사시겠어요? 못 사드시죠? 여러분들 못 사면 누가 먹어요? 돈 있는 사람들만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저는 아마 죽었을 수도 있어요. 건강이 안 좋았기 때문에. 다행히 10만 원대로 사 먹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지 않나 싶고요. 자, 2000년도에는 산후의료 총체의학 연구소를 설립했어요. 자, 이 병원 굉장히 유명한 병원이죠. KBS 9시 뉴스에서 뭐라고 반영됐어요? 약이나 수술을 하지 않고 암을 완치시키는 병원이라고 소개가 됐고요. 세계에서 암 완치율이 5손가락 안에 드는 병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2005년도에 우간다 웬치 메디컬 센터를 설립하셨어요. 자, 기여한 그 질병에 허덕이는 아이들을 위해서 빈민국가에다가 무료로 병원을 설립하셨고요. 병원 운영 또한 무료로 하고 계세요.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굉장히 많이 사랑하시는 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아동 구호비금을 많이 내신 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2003년도에서 언스텐 기업인상을 수상하셨어요. 저는 언스텐 뭔지 몰랐어요. 유산을 와서 알았어요. 세계적인 회계법인 단체예요. 이 세계적인 회계법인 단체에서 기업인상을 수상받았다는 건 기업을 정직하고 투명하게 경영했다라는 증거죠. 자, 그 다음에 2007년도에는 알버트 아인슈타인상을 수상을 받았어요. 이 알버트 아인슈타인상은 인류의 생명을 구하고 기술 발전에 공헌하신 분들에게 주어지는 상이고요. 노벨상과 맞먹는 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의사나 과학자들은 더 받고 싶어하는 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는 전 세계 20개국에서 동일하게 국제사업을 펼칠 수가 있고요. 자, 2018년도에는 유럽의 4개국이 추가 진출될 예정으로 내년부터는 24개국에서 글로벌 사업을 진행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유산 헬스사이언스는 미국 유타주에 있어요. 유타는 공기가 좋고 물이 좋고 토양이 좋아서 건강기능식품회사, 제약회사, 화장품회사가 굉장히 많이 몰려 있고요. 자, 이
유타에 있는 회사들이 한 6천 개 정도 된다고 들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일하고 싶은 회사로 선정이 되었고요. 200대 우량 중소기업 5위에도 포브스지 경제 잡지죠.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이런 경제 잡지를 실어서가 아니라 영어가 짧아서. 근데 여기에 5위에 링크가 되어 있고요. 성장률이 가장 높은 100대 기업 3위에도 링크가 되어 있는 회사고요. 1996년도에 무부채로서 부채가 하나도 없어요. 빚이 없어요. 그래서 회사가 망할 이유가 없는 거죠. 나스닥에 상장이 됐어요. 의아했어요. 근데 2011년도에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됐대요. 그래서 뉴욕 증시 들어가 봤더니 진짜 있더라고요. 유사나 치니까 안 나와요. 네, 그래서 조금 다르게 치셔야 돼요. 투자자가 선정한 100대 기업에도 선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익률이 가장 높은 미국 10대 우량주 중에 3위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14년에서 연속해서 성장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간이 없어서 부연 설명을 뺄게요. 자, 그리고 저희같이 사업하는 디스트리뷰터라고 얘기하고, 이 디스트리뷰터가 뽑은 최고에서는 16년 연속해서 1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어느 회사가 1등 했을까요? 유산화. 근데 조사를 안 했어요. 그 뒤에는. 97년부터 16년 동안 유산화가 1등 하니까 이게 조사 결과가 뒤에 데이터가 없어요. 조사를 안 했나 봐요. 자, 워렌 버핏이 지목한 가장 롱런한 회사 5개 중에 유산화가 선정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워렌 버핏이 왜 유산화를 선정했을까요? 그 이유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자, 건강기능식품, 미국의 257개 제품 중에서 49개만이 적절하다. 적절하다는 건 드셔도 된다는 거고요. 좋다는 건 아니에요. 자, 250개 중에서 50개만 먹어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현재 미국인의 70% 이상이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고 있다. 자, 한국은 지금 몇 프로 섭취하고 있나요? 한 30에서 40% 정도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고 있어요. 자, 근데 우리 마이너 웬츠 박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많은 건강기능식품이 우리 세포가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사 제품 열심히 드셔도 건강이 개선되는 분들이 별로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유산화를 통해서 생명을 얻었죠. 자, 유산화가 최고의 제품을 생산하는 기준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FDA부터 의약품 제조업체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 유산화는 건강기능식품 회사죠. 근데 까다로운 의약품 제조업체로 등록을 한 이유는 제품을 그만큼 더 안전하고 효과 좋게 만들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등록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의사들이 보는 처방정보 편람에도 다 등재가 되어 있는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또 유산화에서 개발한 특허를 획득한 올리골이라는 가장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오직 유산화 회원만이 경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NSF 인터내셔널부터 GMP 인증을 획득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국내 에땡미 제품 일하시는 분이 저한테 얘기를 했더라고요. 우리도 받았어. 봤더니 건강기능식품 GMP라고 한 걸 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 NSF 인터넷에서 주는 GMP는요, 우수의약품 품질 생산 관련 기준이에요. 이 기준을 잘 준수하고 있다. 그래서 인증을 받았고요. 유산화가 설립한 지 딱 한 번 이걸 받은 게 아니라 매년 2번씩 나와서 검사를 해요. 그래서 매년 인증을 획득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베스트 오브 스탯은 미국 유타주에 있고요. 미국 유타에서 계속해서 상을 받고 있고요. 중요한 게 2003년도부터 50개 이상의 베스트 오브 스탯 상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아시는 회사들 중에 유타에 있는 네트워크 회사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유타에서 가장 좋은 기업으로 선정이 됐고 가장 빠르게 성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컨슈머의 인증 마크를 획득했어요. 컨슈머는 소비자를 위해서 제품이 얼마큼 좋은지, 독성은 없는지, 함량은 좋은지, 성분이 우수한지를 검사하는 거고 2017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다이렉트 셀링 부분 브랜드 넘버 1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유산화는 총 10가지 제품이 컨슈머의 인증을 통과했고요. 자, 비타민 좋은 거 어떻게 보시냐면 이 뉴트리션 서플리먼트라는 책자가 있어요. 이 책자에서 비타민을 순위를 매겨놨어요. 여기서 계속해서 유산화가 1등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1등 정도가 아니고 이번에 컨벤션 사원책을 봤더니 2등이 없어요. 3등부터 있고 유산화는 1등이에요. 2등이 없다는 건 제품이 따라오지도 못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유산화는 다이어트 기업 아니지만 다이어트로도 최고 좋은 제품으로 그리고 화장품으로도 최고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월드 클래스 선수들이 3,000명 이상이 섭취하는 제품이다. 제가 운동선수였으면 유산화보다 더 좋은 거 있으면 그거 먹었을 거예요. 왜요? 선수는 생명이 짧아요.
50대 금메달 따시는 분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보통은 생명력이 10에서 20년 이렇게 짧아요. 예. 근데 그 안에 메달을 못 따면 좀 페인처럼 사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기량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최고 좋은 제품을 먹겠죠. 예, 그래서 유산화를 선택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뿐만 아니에요. 미국의 배우들, 유명 배우들, 미국 배우는요, 한국 배우들과 인컴이 굉장히 높아요. 수입이 굉장히 좋죠. 그런 배우들도 유산화로 건강을 지키고 있다. 유산화가 제일 비싼가요? 제일 비싸진 않아도 제일 좋죠. 그렇기 때문에 먹는다. 보셨죠? 이게 잘랐어요. 제가 밑에 스크롤이 한 5번 정도 되어 있는데 제가 잘랐어요. 너무 많아. 자, 보상 플랜 풀어드릴게요. 보상 플랜 너무 간단해서 예. 자, 후원 수당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받아가는 주 수익원이 되실 거고요. 식사하고 오셔서 좀 졸리신가요? 아니요. 댄스라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졸지 마시고요. 예, 이거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수입 벌어 가셔야 되고요. 저하고 같이 람보르기니 타셔야 되잖아요. 그죠? 예. 자, 후원 수당이 있고요. 그다음 후원 수당은 주정사 주식으로 주고요. 예, 실적 이월 제도가 있어요. 자, 평생 매칭 보너스가 있고요. 추가 비즈니스 센터가 있어요. 그리고 밑에 있는 3개는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회사가 알아서 줘요.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 예, 그렇기 때문에 있다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 둘, 3가지다라고 보시면 돼요. 후원 수당. 자, 여러분들 후원 수당 받으려면 회사하고 계약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약금 비싸요. 한 2억 하죠. 예, 회사하고 한 2만 원 주고 예, 계약을 하게 되시면요. 스타터 킷을 예, 구매하시면 회사하고 계약이 돼요. 비즈니스 센터를 개설하실 수가 있고요. 비즈니스 센터를 좌측, 우측으로 나눠서 내가 사업을 전개하시면 돼요. 그래서 좌측에다가 회원 하나, 우측에다가 회원 하나를 전개하면서 사업을 하시면 돼요. 이게 다예요. 그렇죠. 좀 더 설명드릴게요. 네. 네, 그래서 예, 비즈니스 센터를 기준으로서 좌측하고 우측하고 매출 기준이 똑같지는 않겠죠. 그래서 작은 쪽 매출을 기준으로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20%를 후원수당으로 지급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유산화 사업 방식은 2가지가 있어요. 가게를 하나로 시작하는 거하고 나는 욕심이 많고 액티브하게 할 자신이 있어 그러면 가게를 3개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하시는 거죠. 자, 개설 방식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가게 하나로 시작하시는데 200PV 약 유산화 제품에는 예, 포인트 점수가 있고 이 포인트 점수 합이 200포인트가 되면 가게가 하나 개설이 돼요. 금액으로는 약 한 40만 원 정도 되고요. 자, 가게 3개로 사업을 진행하시는 데는 약 한 80에서 90만 원 정도면 가게 3개를 갖고 사업을 진행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가게 하나로 사업을 진행하는 거하고 3개로 사업을 진행하는 거 진행 방법은 똑같아요. 설명드렸다시피 좌측에 하나, 우측에 하나 가시면 돼요. 그래서 가게 3개로 하는 것도 좌측에 하나, 우측에 하나. 그래서 좌측에는 제가 가게가 있죠. 나머지. 그래서 두 번째 가게를 그리고 우측에는 3번째 가게를 진행하고 배치를 하고 사업이 진행이 돼요. 요거는 예, 바꾸실 수가 없어요. 배치를. 그렇기 때문에 요대로 진행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1번 가게는 좌우측이 다 차죠. 일을 안 하셔도 돼요. 2번 가게 좌측 우측, 3번 가게 좌측 우측 사업을 전개하시면 되고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제품이 너무 좋아서 이 친구한테 제품을 전달했어요. 너도 나랑 술 먹으니까 햇반질 먹어야 돼. 근데 이 친구가 햇반실 먹더니 너무 좋대요. 자, 그리고 제가 제품 먹고 건강이 좋아지니까 저만 먹기 미안해서 제 가족들한테도 유산화이 너무 좋더라 소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먹겠대요. 그때 2번 가게 좌우측으로 매출이 올라와서 수입이 나오겠죠. 그래서 수입이 돼. 그랬더니 선배를 찾아가요. 선배, 이 사람이 수입이 돼. 지금 하던 거 접고 나랑 같이 하자.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해요. 자, 그래서 돈이 돼요. 그랬더니 예, 후배를 찾아가서 또 사업을 해요. 이렇게 해서 친구, 가족, 선배, 후배 이런 식으로 예, 사업을 배치를 해서 사업을 전개해 나간다라고 하면 자, 이분들도 제품이 좋고 예, 사업성이 우수하다면 이 기회를 남들한테 전달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전달했을 때 자, 어느 달인가 만약에 이렇게 매출 포인트 점수가 올라왔을 때 여러분들 수익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수익을 한 번씩 다 계산을 해볼게요. 이번 가게 내 가게인데 수익을 받으려면 작은 쪽 매출을 찾으셔야 돼요. 작은 쪽 매출 얼마죠? 좌우측 나눠봤더니 1,500, 1,500. 작은 쪽이 없어요. 예, 이럴 때는 암쪽이나 작은 쪽이라고 두셔도 되고요. 자, 3번 가게 기준으로 봤더니 좌측에 2,000점, 우측에 1,500점. 그래서 작은 쪽이 어디예요? 1,500. 예, 1,500이죠. 자, 1번 가게 일을 안 해서 수입이 없는 게 아니라 1번 가게도 수입을 받아가실 수가 있어요. 1번 가게 일을 하지 않았지만 유산화에서는 중복 매출이 인정이 되고요. 이 중복 매출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2번 가게 매출 실적의 합인 3,000점이 1번 가게 좌측으로, 자, 3번 가게 실적의 매출 합이 1번 가게 우측의 매출 실적으로 예, 누적이 돼요. 그래서 1번 가게는 일을 하지 않았지만 수익은 발생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작은 쪽, 1번 가게 작은 쪽은 얼마인가요? 3,000점이죠. 그래서 1번 가게 작은 쪽 3,000점, 2번 가게 1,500점, 3번 가게 1,500점 했더니 총 합이 6,000점. 자, 6,000점인데 유산화는 20%를 준다고 그랬고요. 자, 20% 계산했더니 1,200. 미국 계산해서 달러로 계산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받으실 때는 고정 환율 1,150원을 곱해서 한 주에 약 한 138만 원 정도를 받아가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맥시멈 금액이야?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요. 맥시멈 금액이 이보다 훨씬 커요. 예, 수익에 제한이 없는 게 바로 유산화다. 자, 유산화가 조금 더 합리적인 이유는요. 이 자녀 실적을 이월해줘요. 3,000점, 3,000점이 맞아지고 나면 여러분들 통장으로 수익이 들어갈 거고요. 나머지 500점이 타사 같은 경우에는 없어져요. 없어지면 좋을까요? 아니요. 예, 없어지면 안 좋겠죠. 그래서 유산에서는 이 500점이 사라지지 않고 다음 주로 2월이 돼요. 자, 2월이 되니까 뭘 안 해도 돼요? 네, 사재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사라지니까 이쪽에다가 500만 원어치 물건 더 사서 막 이렇게 맞추거든요. 근데 유산화는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살 필요가 절대 없다. 그냥 다음 주에도 열심히 일을 하시면 돼요. 사재기로 예, 점수 올릴 생각 안 하셔도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 쉽게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이 사업을 좀 어렵게 생각하시면 있어요. 내가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4명 정도는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소개하실 수 있겠죠? 없으세요? 1년에 4명인데 한 달에 4명도 아니고 1년에 4명 정도 소개하실 수 있죠. 이러면 내가 수입이 한 20만 원 정도 생긴다. 이렇게 가정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분들도 사업을 하면 한 1년에서 2년 안에 빠르시면 한 달 안에 더 빠르시면 일주일 안에 4명들은 또 소개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분들이 4명씩 소개하면 이분들도 저처럼 20만 원을 벌어가요. 이분들이 20만 원을 벌면 제가 얼마를 벌어요? 네, 제가 80을 벌어요. 그리고 자, 이분들이 80을 벌면 제가 320을 벌고 이분들이 320을 벌면 제가 1200을 벌고 이분들이 1200을 벌면 예, 그거는 나중에 스폰서들한테 물어보시고요. 자, 추가 비즈니스 센터라는 게 있어요. 자, 사업을 전개하다 보면 어느 주엔가 이렇게 큰 점수가 예,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5천, 좌측에 5천, 우측에 5천. 자, 유산화 용어로 이거를 맥스아웃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더 이상 넘어가는 점수는 인정해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6,000점, 7,000점, 8,000점 계속해서 인정해주다 보면 여러분들이 올린 매출 실적보다 수입으로 후원수당으로 지급해야 될 돈이 크기 때문에 예, 이걸로 제한하지만 이렇게 제한한다라고 하면 재미가 없겠죠, 사업에. 그래서 더 일을 할 수 있는 가게를 또 하나 줘요. 이 가게를 좌우측 중에 제가 이쪽이 작아, 그래서 항상 손해보는 것 같았어. 그러면 이 작은 쪽에다 넣고 사업을 좌측 우측으로 전개하시면 4번 가게도 돈을 받고 동창도 친구도 저희 2번 가게도 1번 가게도 계속해서 중복 매출이 인정된다. 유산화에서는 단계의 제한은 없어요. 이 점수의 제한이 있지만 그래서 누구한테나 다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고 자 이렇게 되니까 자 이 사람이 원래는 파트너인데 내 친구가 파트너인데 제가 요 밑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파트너하고 스폰서가 자리가 바뀌어버렸죠. 그래서 파트너가 스폰서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팀워크 비즈니스를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 바로 유산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한 번만 주냐? 그렇지 않아요. 예, 한 번 더 5,000 맥스아웃을 하게 되면 가게를 하나 또 주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친구 밑에다 놓고 사업을 하고 자, 2번 가게도 맥스아웃을 하게 되면 2개, 3번에서도 2개, 4번 2개, 5번 2개, 6번 2개 계속해서 2개 그래서 뒤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30개 넘는 가게를 갖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10개 넘는 가게를 사업을 하시는 분도 있고 저도 이 앞에서 6개로 진행하려고 그렇게 머지않아서 8개로 사업을 하게 될 거예요. 자, 평생 매칭 보너스라는 게 있어요. 안 하셔도 그만이고요. 안 하시면 진짜 피눈물 나세요. 우리 스폰서인 정윤수님이 1년에 저로 인해서 받아가는 보너스 점수만 해도 굉장히 크세요. 그래서 저 자랑 한번 하고 갈게요. 정윤수님이 미국 갔다 오셔갖고 사오셨어요. 한 10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자, 평생 매칭 보너스라는 게 있어요. 사업을 계속해서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단 1회 자, 내가 사업을 시작한 이래 8주 이내에 4명을 소개하고 1600점 이상의 매출 점수가 올라오면 저한테는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PPPS라는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돼요. 자격이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보너스를 받는 건 아니에요. 자, 이제 보너스를 받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소개한 사람들도 나하고 똑같은 조건에 PPPS를 하시게끔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분들이 PPPS를 저와 같이 4명을 소개하고 1600점 이상을 달성했을 때 이분들도 PPPS가 돼요. 그럼 제가 PPPS고 제가 소개한 분을 도와서 PPPS 할 수 있도록 도왔더니 이분들이 벌어가는 수입의 15%를 제가 평생 동안 받는 보너스예요. 자, 이분이 매월 100만 원씩 받아가. 그러면 제가 15만 원을 계속해서 받겠죠. 자, 이분이 한 5년 정도 사업을 해갖고 한 1000만 원 정도 벌어가. 그럼 제가 얼마 받아요? 150. 이 4명이 다 이거 하면 600만 원 되죠. 이게 주급이면
예, 뭐 여기서 볼 일 없죠, 여러분들 저 그죠? 예. 자, 리더십 보너스가 있어요. 예, 유산에서 골드 이상의 직급자를 리더라고 얘기하고 리더가 되시면 특별히 주어지는 보너스가 있다. 이 정도 아시면 되고요. 프로모션 보너스가 있어요. 제가 처음 프로모션 보너스를 갔다 온 게 예, 상해예요. 중국 상해. 중국을 안 가봤었어요. 외국 여행도 안 가봤었어요. 중국까지요. 안 가. 중국 뭐 하려고 가? 그 꼬진 나라. 예, 이렇게 생각했어요. 억지로 끌려갔어요. 중국 상해까지. 예, 갔는데 5성급 호텔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처음 봤어요. 그렇게 좋은 호텔을. 침대에 누웠는데 구름에 늘어져 있는 느낌? 예. 근데 너무 창피한 게 거기 그때 행사에 600명 정도 오셨거든요. 예, 다 블랙 앤 화이트로 멋지게 정장 차려입고 오셨고요. 저는 가기 싫은 여행 억지로 따라간 여행이라 예, 빨간 추리닝 입고 갔어요. 예. 세미나 이런 거 얘기도 들어본 적도 없고 예, 그래서 갔더니 세미나실에 예, 600명 중에 고춧가루 하나. 그때만 해도 이 사람이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부정적이었지만 내가 유산을 예, 긍정적으로 돌아서게 한 게 바로 이 보상 플레이나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올해만 갔다 온 예, 프로모션 여행이에요. 두바이는 가족여행으로 갔다 왔고요. 그리고 예, 푸켓은 예, 우리 스폰서이자 누님이신 예, 정희순 사람하고 같이 예, 갔다 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유산화도 예,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유지 조건이 있어요. 제가 화장품 유통사업 할 때 한 달 유지 조건이요. 매출 2천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이 2천만 원을 해결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다는 계약 조건이 있었고요. 유산화에는 그런 조건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 뭘 못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해지시키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사업을 계속 유지하려고 그러면 한 달에 20에서 약 40만 원 정도면 내가 먹고 쓰고 바르고 전달하고 하면 20에서 40만 원은 큰 금액이 아니고 굉장히 작은 금액이에요. 이것만 해도 충분히 사업을 유지하시면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혜택 모두 다 받아가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1,000,000,000라는 게 있어요. 유산화에서는 10년 안에 하나로 약 12억을 벌어